안녕하세요.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잘 안 보이고 몸이 무거우신가요? 밥을 먹고 나면 어지럽고 피곤함이 계속되시나요?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그 증상들 비타민C가 부족해서 생기는 걸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만 생각했던 그 비타민C가 당뇨에도 정말 큰 역할을 한다는 걸 아셨나요? 최근에 나온 연구들을 보면 당뇨가 있는 분들은 몸속 비타민C 수치가 건강한 사람의 절반도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당뇨가 있으면 소변을 자주 보시죠. 그때마다 비타민C도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혈당이 높으면 비타민C가 흡수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드셔도 몸에 잘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충북에 사시는 74세 조영길 어르신은 당화혈색소가 8,2였고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고 잠도 못 주무셨어요. 그런데 하루에 500mg씩 아침과 저녁으로 비타민C를 챙기기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 뒤 혈색소가 6.9로 떨어지고 밤에도 푹 잘 주무시게 됐다고 하셨어요. 이야기 괜찮으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좋아요랑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도 건강한 이야기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왜 비타민C가 당뇨에 특별히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드셔야 가장 효과적인지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타민C가 혈당에 왜 좋은 건가요?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비타민C는 몸속의 나쁜 물질을 없애주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혈당이 높을 때 몸 안에서는 활성산소라는 해로운 물질이 막 생겨납니다. 이 활성산소는 마치 골목에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불량배처럼 우리 몸의 혈관을 계속 공격합니다. 그런데 비타민C는 이 불량배들을 잡는 경찰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혈관이 덜 상하고 혈당이 더 안정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비타민C는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몸속 혈관은 아주 얇고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쉽게 상할 수 있어요. 비타민C는 혈관벽에 꼭 필요한 콜라겐이라는 성분을 만들어주는 재료입니다. 마치 무너지는 담장을 벽돌로 다시 쌓듯이 혈관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C가 상처난 혈관을 고쳐줍니다. 이미 손상된 곳도 다시 자라나게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보면 비타민C가 단순히 감기약이 아니라 몸을 지키는 아주 든든한 친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냥 비타민C를 먹으면 되는 건가요? 아시겠지만 정답은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럼 비타민C는 얼마나 먹어야 좋을까요? 너무 적게 먹으면 효과가 없고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양은 하루에 500mg에서 1000mg입니다. 어떻게 나눠 먹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비타민C는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소변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마치 작은 컵에 물을 한꺼번에 붓는 것처럼 넘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에 500mg, 저녁에 500mg로 이렇게 2번 나눠 먹는 거예요.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비타민C는 공복에 먹는 게 흡수가 제일 잘 됩니다. 하지만 속이 약하신 분들은 식후 1시간 뒤에 드셔도 괜찮습니다. 위가 편안하면서도 흡수도 잘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꿀팁 하나, 작은 꿀 한 숟가락과 함께 먹으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에이, 꿀은 당인데 당뇨에 안 좋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꿀은 과당이라서 포도당보다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그리고 소량이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티스푼으로 딱 한 숟가락 정도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비타민C 제품은 어떤 걸 골라야 할까요? 약국이나 인터넷에 보면 종류가 참 많죠. 비싸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싸다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고를 때는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용량을 확인하세요. 한 알에 500mg로 들어있는 제품이면 딱 좋아요. 하루 2번 나눠 먹기 편하니까요. 둘째, 첨가물을 확인하세요. 색소, 방부제, 향료가 너무 많이 들어간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몸에 꼭 필요한 성분만 들어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셋째 식약처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세요. 약국에서 파는 10,000원 정도 제품도 충분히 효과 있고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를 드실 때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혹시 철분제를 드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비타민C랑 같이 먹지 마세요.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너무 많이 도와서 몸에 철분이 과하게 쌓일 수 있습니다. 또 혈액 묽게 하는 약, 특히 와파린 같은 약 드시는 분들은 꼭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신 후에 드셔야 합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의 당뇨약과는 같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비타민C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 이제 확실히 아셨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훨씬 좋아지는 영양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걸 함께 챙기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그 영양소는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더 큰 효과를 내는 영양소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해요.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마그네슘이 인슐린의 힘을 더 세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당뇨가 있으면 인슐린은 있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경우가 많죠.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마그네슘이 들어오면 세포가 인슐린의 말을 잘 듣게 되어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더 많은 혈당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 중에 혈압도 높으신 분들 많으시죠? 마그네슘은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혈압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고혈압과 당뇨가 함께 있는 분들께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이유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잠을 잘 자게 해주는 효과입니다. 밤에 자꾸 깨고 소변 때문에 깊은 잠을 못 주무시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혈당이 오르시는 분들 계시죠? 마그네슘은 신경을 편안하게 해주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주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마음이 가라앉고 혈당도 더 안정됩니다. 정리하면 마그네슘은 혈당, 혈압, 수면, 스트레스까지 한 번에 도와주는 영양소예요. 마그네슘을 드실 때도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하루에 300mg에서 400mg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마그네슘은 저녁에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숙면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떤 마그네슘 제품이 좋을까요? 종류가 아주 많지만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또는 말레이트를 고르세요. 이 두 가지는 흡수율이 높고 속도 편안합니다. 둘째, 마그네슘 옥사이드는 피하세요. 값은 싸지만 흡수율이 낮고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요. 셋째, 식약처 인증 제품인지 꼭 확인하세요. 약국이나 믿을 수 있는 온라인몰에서 구매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럼 실제로 효과를 본 분이 계실까요? 네, 경기도 안산에 사는 76세 이남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10년 넘게 당뇨와 고혈압을 함께 앓으셨고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고 잠을 거의 못 주무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비타민C, 500mg, 마그네슘 300mg도 2달 동안 그거 꾸준히 드신 후 혈압이 2속 정도 내려가고 밤에도 푹 자게 됐다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다리 쥐 나는 게 사라졌다는 말씀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이처럼 마그네슘도 비타민C와 함께 챙기시면 당뇨 관리가 훨씬 쉬워지고 삶의 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C와 마그네슘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은지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달, 1주차부터 4주차까지는 비타민C만 먼저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비타민C 500mg 한 알꿀 한 숟가락과 함께 드셔보세요. 그렇게 3일에서 5일 정도 적응하시면 저녁 식사 30분 후에 한 알 더 하루 총 1000mg으로 늘리면 좋습니다. 많이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한 달만 꾸준히 해도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피곤함도 줄어들 거예요. 두 번째 달, 5주차부터는 마그네슘을 추가합니다. 저녁 식사 직후 마그네슘 300mg 하나를 함께 드세요. 처음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비타민C는 아침 저녁, 마그네슘은 저녁에 한 번. 정말 간단한 루틴이지만 효과는 분명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달부터는 몸의 변화가 더 뚜렷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혈당이 들쑥날쑥하지 않고 밤에 더 깊은 잠을 자게 되고 피곤함도 확실히 줄어들었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이미 늦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께 정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지금이 딱 시작하기 좋은 순간입니다.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비타민C와 마그네슘을 3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하셨다면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공통적인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첫째, 혈당이 예전보다 훨씬 안정됩니다. 갑자기 확 올랐다가 뚝 떨어지는 일이 줄어들어요. 식사 후에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몸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둘째, 피로감이 확 줄어듭니다. 오후만 되면 무겁던 몸이 좀 더 가볍고 덜 졸리고 심지어 산책하고 싶은 기분이 든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셋째, 밤에 푹 잘 자게 됩니다. 다리 주위 잦은 소변으로 자주 깨던 분들도 푹 자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난다고 하세요. 넷째, 마음도 안정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몸이 가벼워지면 마음도 가벼워지는 게 당연하겠죠. 실제로 우울감이 줄고 웃는 일이 많아졌다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비타민C와 마그네슘만으로 당뇨가 완치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두 가지를 잘 챙기면 당뇨약과 함께 훨씬 효과적인 혈당 관리가 가능합니다. 혈당이 좋아지면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을 줄이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말고 단계별로 차근차근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기적인 혈액 검사 꼭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과연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처음엔 누구나 걱정해요. 하지만 시작하고 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비타민C 한 통, 마그네슘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비타민C와 마그네슘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오늘은 꼭 피해야 할 잘못된 복용 습관들, 그리고 주의가 필요한 분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실수 한 번에 몰아서 먹는 것입니다. 귀찮아서 아침에 다 먹고 말지 이런 분들 계시죠? 하지만 비타민C도 마그네슘도 몸에 한꺼번에 들어가면 다 흡수되지 않습니다. 남는 건 그냥 소변으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꼭 아침과 저녁으로 나눠서 드시는 것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실수 공복에 먹고 속 쓰리다고 바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비타민C는 공복에 먹는 게 흡수는 잘 되지만 속이 약하신 분들은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식후 30분에서 1시간 후에 드시면 됩니다. 효과는 조금 떨어져도 속이 편한 게 더 중요해요. 세 번째, 실수 철분이랑 같이 먹는 것입니다.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너무 잘 도와줘서 몸에 철분이 쌓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꼭 시간차를 두거나 의사 선생님과 상의 후 드세요. 그리고 주의하셔야 할 분들도 있어요. 첫째,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특히 와파린이나 비슷한 약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C를 많이 드시기 전에 꼭 의사 선생님께 확인받으셔야 해요. 둘째,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입니다. 마그네슘이 몸에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하시거나 복용 전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셋째, 설사나 위장 장애가 자주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처럼 속에 자극이 덜한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만 조심하시면 비타민C와 마그네슘은 정말 안전하고 효과적인 건강 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이 루틴을 실천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분은 부산에 사시는 74세 조자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조 어르신은 15년 넘게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하셨고 당화혈색소는 8.7, 밤마다 다리가 저려서 2시간 이상 못 자는 날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비타민C 500mg과 마그네슘 300mg의 복용 루틴을 딸의 권유로 시작하게 되셨대요. 딱 6주 후 내가 이렇게 푹 잘 수 있는 날이 다시 올 줄은 몰랐다며 눈물을 흘리셨다고 해요. 당화혈색소도 7.33까지 내려갔고 무엇보다 표정이 확 달라졌다고 주변 분들이 먼저 알아보셨대요. 두 번째 분은 강원도 평창에 사는 69세 김인태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특히 스트레스만 받으면 혈당이 훅 오르는 게 고민이었어요. 병원에서도 스트레스성 당뇨 가능성 얘기를 들으셨고요. 그런데 마그네슘을 저녁에 꾸준히 먹기 시작한 뒤 혈당의 출렁임이 거의 없어졌고 잠을 푹 자고 나면 아침 혈당이 확실히 내려가 있다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요즘은 손자랑 놀 힘이 생겼다는 말을 가장 기쁘게 하셨답니다. 이런 변화들 거창하지 않지만 정말 소중한 것들이죠. 이들도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좋은 건 알겠는데 식단은 그대로 해도 괜찮을까? 과일은 정말 안 되는 거 맞나요? 자, 하나씩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식단을 갑자기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갑자기 극단적으로 줄이거나 무조건 굶으시면 혈당이 더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처음 한 달 식단은 그대로 두고 비타민C와 마그네슘만 먼저 챙기셔도 충분합니다. 몸이 적응되고 혈당이 조금씩 안정되면 그때부터 조금씩 건강한 식사 쪽으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과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당분이 많으니 절대 먹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건 반만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모든 과일이 나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블루베리, 오디키위 같은 과일은 섬유질과 항산화자 물질이 많고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오히려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기도 해요. 단 양 조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 식사 30분 전쯤 소량 손바닥 반만큼만 드시는 게 좋아요. 반대로 바나나, 파인애플, 포도멜론 같은 과일은 당이 빠르게 올라가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저희 채널에 당뇨와 과일 특집 영상도 따로 준비해 두었어요. 지금 이 영상 끝나고 꼭 참고해 보세요. 정리하면 식단은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조절, 과일은 잘 고르고 적게 드시면 충분히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비타민C와 마그네슘 루틴 잘 따라오고 계시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꾸준히 하지 않으면 효과를 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루틴을 꾸준히 지키기 위해 도움이 되는 간단한 생활 습관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비타민C와 마그네슘 시간을 정해 놓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비타민C 한 알, 꿀 한 숟가락 저녁, 식사 후에는 마그네슘 한 알과 비타민C 한 알. 이렇게 하루에 2번 일정한 시간에 복용하면 몸도 습관처럼 기억하고 까먹는 일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물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비타민C와 마그네슘 둘 다 수용성이라서 물이 충분해야 잘 흡수돼요. 하루에 물 6에서 8잔 조금씩 나눠서 마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약을 드실 때는 꼭 한 컵 가득 물과 함께 드세요. 세 번째, 매일 자기 전 짧은 일기나 메모를 써보세요. 오늘은 비타민C 먹었음, 저녁엔 마그네슘도 챙김, 잠은 어제보다 잘 잤음.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내 몸의 반응을 적다 보면 몸의 변화에 민감해지고 더 꾸준히 챙기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에게 칭찬해주는 마음가짐입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걸 해내고 있구나. 건강을 위해 내가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마음 하나가 다음날 실천의 원동력이 됩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보다 작은 실천의 반복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비타민C와 마그네슘 이야기 잘 들으셨죠?
이 두 가지만으로도 당뇨 관리에 큰 도움을 주지만 조금 더 효과를 보고 싶으신 분들께는 한 가지 영양소를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바로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원래 혈관 건강에 좋은 지방인데요. 심장과 뇌, 눈까지 온몸의 혈관을 부드럽고 깨끗하게 유지해줍니다. 그럼 당뇨랑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당뇨 환자들의 가장 큰 위험은 혈당 자체보다 혈관 합병증입니다. 눈, 신장, 심장, 발끝까지 가는 혈관이 조금씩 망가지는 게 무서운 거죠. 오메가3는 바로 이 혈관을 부드럽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을 묽게 해줘서 혈전 위험도 줄여줍니다. 특히 고혈압도 함께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보완 영양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보통 합쳐서 하루 7,000ml 이상이 좋습니다. 제품 뒷면을 보시면 이 두 가지 수치가 나와 있어요. 합쳐서 7,000ml 넘는지 확인해 주세요. 식사 중에 드시면 흡수가 훨씬 더 잘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 이미 혈액을 묽게 해주는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오메가3 복용 전에 꼭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해요. 비타민C, 마그네슘, 그리고 오메가3 이 세 가지를 함께 챙기시면 당뇨 관리의 황금조합이라 불릴 정도로 강력한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씩 늘려가시는 게 더 좋습니다. 혹시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미 몸이 많이 망가졌는데 지금 시작해도 소용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 너무나 이해합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언제든지 회복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제대로 된 방법을 조금이라도 실천하기 시작하면 몸은 바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건 의지나 체력이 아니라 습관의 문제입니다. 하루에 비타민C 하나, 저녁에 마그네슘 한 알,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 몸 전체의 리듬을 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딱 오늘 하루만 비타민C 하나만 드셔보세요. 내일도 가능하면 또 한 알.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면 분명히 몸이 달라집니다. 혹시 지금도 약을 오래 드시고 계시고 합병증 걱정도 많으시죠? 그럴수록 지금 시작하셔야 합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라는 말 진심으로 드리는 말이에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이건 당신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수천 수만 명의 분들이 함께 걷고 있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 천천히 나아가면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막막한 분들을 위해 하루 루틴을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1단계 첫 주 비타민C 하나부터 시작하기.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비타민C 500mg 한 알 꿀티스푼, 한 숟가락 위가 약하신 분은 식후 30분 후에 드세요. 이걸 7일 동안만 꾸준히 해보세요. 놀라운 변화의 시작입니다. 2단계 2주차부터 비타민C 나눠 먹기. 아침 공복 비타민C 500mg, 저녁 식사 후 비타민C 500mg 추가. 이렇게 나눠서 먹으면 흡수율이 확 올라갑니다. 3단계 3주차부터 마그네슘 추가하기. 저녁 식사 후 마그네슘 300mg 한 알. 이 조합으로 피로다리주 수면 개선 효과가 훨씬 더 확실해집니다. 4단계 4주차 이후 내게 맞는 루틴 완성하기. 몸에 맞으면 그대로 유지 필요에 따라 오메가3 추가 고려 매일 짧게 오늘도 잘 챙겼다 메모 쓰기. 이 4가지 단계를 천천히 편하게 실천하시면 3개월 후 분명히 몸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마지막 당부 한마디만 드릴게요.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약국에서 비타민C 한 통 사는 것, 그게 바로 첫걸음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시작하세요. 건강은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건강 당신이 직접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당뇨로 고생하시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이 큰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세요.
삶의 소중한 교훈은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비타민C와 마그네슘으로 당뇨와 혈당을 관리하는 방법을 전하며 건강 회복의 희망을 보여줍니다. 74세 조영길 어르신은 비타민C 500mg과 마그네슘 300mg을 꾸준히 섭취해 당화혈색소가 8.2에서 6 동링으로 떨어지고 밤에 푹 자게 되었습니다. 76세 이남순 어르신은 다리 경련과 피로가 사라지며 삶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이 사례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작은 실천이 혈당, 혈압, 수면을 개선하고 자신감을 되찾게 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비타민C 한 알, 마그네슘 한 알로 당신의 몸은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닌 일상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당신도 지금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이 이야기가 감동을 주었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기고 어떤 변화를 기대하는지 나눠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희망을 함께 만들어가요. 당신의 응원이 새로운 건강을 일깨웁니다.